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제 미래에 제 자식이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좀 너무 장사도 안 되고 막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니까는 좀 미래가 밝아 올라간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013-2014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기간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들과 함께 좀 더 넓고 먼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의 자식 세대가 만들어갈 한국의 미래를 그려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매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3부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내렸는데요. 눈을 봐도 심란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당장 나의 삶에 더 영향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한데, 네, 그래서 저희가 뉴스 정면 승부가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지고 있는 연말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인터뷰 들으신 데도요. 우리 자식의 미래, 자신의 미래 또 이런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째 시간에는 최재천 교수 모시고 생존을 위한 미래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됐던 짐 데이터 교수, 세계미래학회 회장이시죠. 그리고 정지윤 교수와 함께한 미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 저희 팟캐스트에 오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하고요.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듣기 물론 가능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 있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죠.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1월 3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채소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승우 씨는 말하죠. 알고 있어. 그런데 미국 암협회에서 암 예방을 위해 채소 과일 하루 2컵 반 섭취를 권장한다고 해도 그럴까요? 그래? 그럼 더 먹어야겠네. 챙겨주세요. 미리미리 챙기는 가족 건강.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 홍명보 감독 이야기부터 해보죠. 홍명보 감독 텔레비전에서 얼굴을 보면 아주 표정이 냉정한데 오늘 홍 감독이 아주 냉정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 홍명보 감독이요. 지난 7일에 열렸던 이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현장을 이제 현장에서 지켜보고 또 브라질 월드컵 한국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이 세 개 도시를 모두 방문한 뒤에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네. 공항에서 이제 귀국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실 그 한국이 조추첨이 굉장히 행운의 조가 나왔기 때문에 좀 좋은 말들을 기자들이 많이 기대하고 갔는데 예. 아주 냉정한 말을 했습니다. 홍 감독 말이 솔직히 우리는 네. H조에서 3, 4위 정도의 위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국이 H조에서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 이렇게 한 조에 속하면서 뭐 역대 최상의 조에 속했다 이런 평가까지 듣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피파 랭킹 11위, 러시아가 22위, 알제리가 26위 팀이고요. 예. 이 세 팀이 다 뭐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경험이 없는 팀이고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꼽혔던 게 뭐 남미의 강호들인데요. 남미 팀을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행운의 조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하지만 유럽의 이 베팅 사이트들은요, 한국이 H조 3위 팀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그 전망이 일리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 16강에 가는 희망을 현실로 꼭 바꾸겠다 이런 각오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홍 감독이 이제 실제 환경을 체크를 한 결과요, 경기가 열리는 3개 지역이 모두 다 베이스 캠프하고 가깝고 기후도 좀 온화한 편이어서 경기 열리는 이 도시는 정말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했습니다. 대표팀이 이제 국내파 위주로 팀을 꾸려서요, 내년 1월 13일부터 3주 동안 미국하고 브라질 전지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한때 전화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좀 이게 뭔 소린가 혹시 그러시지 않았나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 홍 감독이 냉정한 말은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희망을 현실로 바꾸겠다 이런 각오도 했네요. 네. 네네. 청취자분 혹시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나 또 내용은 또 잘 전달은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신수 선수 이야기 좀 들어보죠. 추신수 선수가 그 새로운 팀을 결정하나 보죠? 예, 추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FA 시장에서 굉장한 이 대여급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야후 스포츠가 추신수 에이전트인 스콧 브라스 말을 이용을 해서 추신수가 결단을 내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폭스 스포츠의 칼럼니스트 말을 인용을 해서요, 지금 현재 계약 제안을 받은 추신수가 가족들하고 조건을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구단별로 이 제안이 들어온 거를 에이전트인 보라스가 추신수한테 전달을 했고 추신수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다는 뜻인데요. 미국 현지 언론은 추신수의 이번 이 계약 조건을 7년간 1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1억 원 이상의 이 메가톤급 계약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추신수한테 이때까지 관심 보였던 구단이요, 뉴욕 양키스를 비롯해서 애리조나, 시애틀, 디트로이트 같은 구단들이 있는데, 현재 영입할 가능성이 가장 큰 팀으로는 텍사스 레인저스가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추신수가 올해 내셔널리그 상위권에서요, 이 득점, 출루 능력 모두 다 내셔널리그 상위권이고 또 그 리그 MVP 투표에서도 12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FA 시장에서 이번에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7년간 약 1,471억 원이면 제가 지금 나눠보니까 매년 200억 원이나 되는데, 와, 대단하네요. 네. 예. 휴일 빼고 나면은 하루에 1억 원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와. 네. 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전화 상태가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오늘 눈길이라 고속도로 곳곳이 많이 밀립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서 밀린다기보다는 눈길이라 속도가 잘 안 나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음성휴게소에서 1초까지, 곤지암에서 중부 1터널까지 길게 속도가 떨어지고요. 남이 쪽으로도 중부 1터널에서 광주까지, 마장분기점에서 모가까지도 정상 속도가 안 나는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비봉에서 용담터널 진행하는 데 밀리고 있고요. 지금 강설로 인해 통제가 되는 곳, 북악산길, 당고갯길, 인왕산길 중에 당고갯길과 인왕산길은 차량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북악산길만 북악골프장 삼거리 에서 창의문까지 통제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내에 관광 인프라 구축 마련이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정부가 지정한 우수 숙박업체, 이른바 구스테이라고 하는데, 이 구스테이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숙박 인프라 문제,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관광사는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계명대 호텔 관광학과의 오익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연말이 돼서 또 명동에 가보면은 특히 중국 관광객 많고요. 또 일본인 관광객도 여전히 많은데. 그렇죠. 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 한 해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1,000만 명을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1,100만 명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죠. 지난해보다 100만 명이 무려 많네요. 네.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이 줄은 대신에 이제 획기적으로 많이 늘은 것이 커다란 이유고. 네. 또 하나는 요즘에 이제 한류 쪽으로 예. 또 그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꾸준히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류가 예전만 못하다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그렇죠. 왜냐면 그 한류가 예전에는 동남아시아에서만 인기가 있어서 네. 이게 과연 한류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예. 지금은 유럽, 프랑스, 영국, 미국, 뭐 호주 이런 남미까지 전 세계적으로 K-팝이라든가 뭐 드라마가 인기가 좋고 또 우리의 삼성이나 현대차가 그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외국에 나갈 때 보면은 돈을 많이 좀 따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렇죠. 보면은 숙박비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역시 마찬가지일 텐데 그래서 그런가 정부가 굿스테이라는 것을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좋은 숙박처라고 이렇게 예. 인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인증되죠. 네. 그게 2006년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를 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좋았죠. 그 업주들의 반응이 이제 좋았죠. 왜냐하면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네. 네. 근데 굿스테이는 그야말로 좋은 이 숙박을 한다 이런 의미로 썼는데. 네. 이것이 이제 인증제라는 것이 구속력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정부의 이 관할하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네. 또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인력도 없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이 중저가 숙박업소로 관광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실시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관리가 좀 소홀히 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뭐 정부에서 굿스테이라고 이렇게 이 인증 비슷한 걸 탁 붙인 걸 보고 외국인 관광객이 찾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한번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계속해서 구전되면 더 나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부에서는 또 하나 어떤 대체 숙박시설로 네. 베니키아라고 했습니다. 베니키아? 네.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 그래서 앞에 B 있다고 나이트에 NI 있다고 뒤에 코리아에 KEA를 타서 네. 베니키아라는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 브랜드를 관광공사에서 또 그런 거를 관리를 하죠. 그거는 이제 한 10만 원 전후반의 가격으로 네. 관광 호텔만 거의 가입할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굿스테이는 맞으면 모텔이나 여관급의 깨끗하고 가격이 저렴한 쪽의 숙박이라면 네. 베니키아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그 비즈니스 호텔급으로 구성된 숙박 체인 브랜드죠. 네. 자, 뭐 굿스테이든 베네키아든 이름은 좋은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값도 싸고 또 친절하고 서비스도 좋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계속해서 보면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 안 좋은 얘기가 무슨 보니까 뭐 더럽다, 뭐 청소가 제대로 안 됐고 어디에는 뭐 이물질도 있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관에서 관리하기는 어떤 관리 인력도 모자라고 뭐 인력 자체가 없을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따른 예산도 지원이 안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에서 주도하는 숙박 시스템보다는
요즘에 도시형 민박이라든가 네. 아니면 외국에 나가면 우리 B&B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Bed 예. and Breakfast. 네, 네. 그래서 B&B는 이제 소유주가 네. 직접 그거를 운영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도 객실도 뭐 몇 개 없고 예. 그러니까 자기 사업처럼 열심히 깨끗하게 하고 네.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하고 홍보도 나름대로 인터넷 통해서 열심히 하는데 네. 저는 오히려 이런 숙박 시스템을 장려를 해서 전국적으로 네. 그 외국 손님이나 한국 손님들한테 네. 그 소규모의 어떤 뭐 4-5개도 좋고 네. 이런 B&B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영구적이고 사후에 문제가 좀 덜할 것이다. 네.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거를 뭐 인정해도 관여하면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요청할 거고 네. 또 굿스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객실이 굉장히 많은데 수십 개 객실이 있는데 그걸 주인이 직접 관리하냐? 네. 그렇지 않고 관리인한테 맡겨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주인 의식이 없으니까 예. 뭐 청소고 위생이고 여러 가지로 그 관리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돼서 예. 이런 거는 민이 주도하는 사업인 소위 B&B 형태로 추진하면 관해서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예. 자기 사업은 또 열심히 잘 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B&B. 소규모 민박. 요새 보면 그 종로나 부산에 그런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 시내에 보면 조그만 집을 개조해서 예. 그 B&B 형태로 많이 만들고 있죠. 네. 유럽 같은 데는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그렇다고요. 우리도 네. 그런 쪽으로 그냥 내버려 두면 네. 특별하게 관리 안 하고 네. 그러나 뭐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무슨 리마들링 하는 쪽으로 정부 보조를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 저리로 융자해준다 이거죠. 네. 뭐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 지금 얘기하는 굿스테이의 네. 숙박 부족 부분을 그 상당 부분 예.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떤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에만 머물다가 이제 떠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렇죠. 이 지방 또 많이들 좀 가져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국을 더 많이 찾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거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어떤 곳에서는 공항을 많이 만들어 달라. 국제공항을 한번 크게 만들어 달라. 남북권 신공항 때문에 그 영남 지역에서 요구가 많죠. 네. 아니, 그것이 된다면 서울을 거쳐서 영남 지방으로 오는 것보다는 다이렉트로 부산이나 대구 통해서 들어오면 그 경상도 지역의 관광은 활성화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이 접근성 문제가 우선 심각한 문제가 되고. 네. 두 번째는 우리 문제보다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할 때 보통 3박 4일로 들어오면. 네. 서울에 2, 3박 있으면 지방으로 내려올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패키지 투어, 그룹 여행 경우는 그랬는데, 개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룹 여행보다는 거의 3, 4일 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런 사람들 타겟으로 해서 유치하는 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관광 산업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많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그치 일부죠. 그래요? 예. 다음에 네. 한 번 더 모시고 더 상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익근 계명대 호텔 관광학과 교수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온 동네 맛있다고 소문났네. 최신 김치 냉장고. 모든 제품 다 보고 비교했지. 역시나 하이마트. 김치 냉장고는 하이마트. 최신 김치 냉장고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기표웨이 에코로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or 노 질문은 오늘 국정원의 셀프 개혁 가능할까요?인데요. 7438님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국정원 개혁해야죠. 잘못을 인정하고 개혁하겠다는데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주셨고요. 5742님은 국정원 자체 개혁 절대 안 됩니다. 여야 대표가 서로 협의하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모두 감사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4, 6, 24, 4, 5, 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안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5분에 한 명씩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1년만 빨리 치료해도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 치매 상담 콜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가족의 미래를 바꿉니다. 18세부터 99세까지 88하게 1899-9988 치매상담 콜센터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힘이 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이번 라운드 역시 여러분과의 대화창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세계를 보는 장.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가스비 잡는 이순재 신고입니다. 보일러가 따뜻하게만 하면 장땡이야? 가스비는 어떡할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져? 그러니까 귀뚜라미로 잡으세요. 기본 태워잡고 거꾸로 태워잡고. 보일러는 귀뚜라미. 뭘 따져? 보일러면 귀뚜라미지. 모카골드. 준기야, 다른 건 왜 이 맛이 안 날까? 상현 선배, 손 좀 줘봐요. 원두? 원두 좋아진 거 느껴져요? 더 좋은 원두로 더 맛있어진 모카골드가 시작됩니다. 맛있다. 맛있는 커피의 황금 비율, 맥심 모카골드.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한화생명은 생각했어요.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프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내일에 도움이 되는 따뜻한 잔소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맞아서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확대되나 보죠? 네, 내년부터 실손 의료보험 가입 연령이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됩니다. 또 75세 이전에 가입할 때에는 100세까지 매년 보험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료 부담도 현재 수준의 80% 수준까지 낮아집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소득 공제를 해주는 장기 세제 혜택 펀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재미난 금융상품도 선보이게 되는데요.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수익이 증가하는 이른바 장수채권 발행이 추진됩니다. 금융회사가 장수채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연금 지급이 증가하더라도 장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좋은 제도네요. 그래도 또 돈이 없는 분들은 제도만 좋으면 뭐해, 돈이 있어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나 보죠? 네, 시장의 예상처럼 동결이 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였는데요. 기준금리를 현행 2.5% 수준에서 동결했습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7개월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데다가 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불안 요인도 잔존해 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식 문제 좀 짚어보죠. 주식 시장에서 아주 수백억 원대 주문을 잘못하는 그런 실수가 발생했나 보죠? 네, 오늘 주식의 선물과 옵션이 동시에 만기를 맞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 초반 지수 옵션 시장에서 대규모 주문 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전 9시 2분 정도에 코스피 200 옵션 상품이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중소증권사에서 주문 실수로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100억 원 내외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옵션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시장에 미친 영향은 다행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이 증권사는 앞으로 그러면 구제 신청을 하면은 다시 되돌려 받게 되나요? 네,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거래 내역을 파악해서 다시 거래 이전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구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 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의 시간입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끝없는 투쟁을 했고 하나의 산을 넘었더니 또 다른 하나의 선이 있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자유와 민주를 향해서 요구하고 또 노력하고 투쟁해야 한다. 이런 말을 남긴 분이죠.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지난주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세계의 장례식에는 그야말로 세계의 많은 분들, 세계의 대통령들이 거의 대부분 와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었는데 이번 주 세계를 보는 창에서는 느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님 모시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델라 전 대통령의 이야기 좀 상세히 짚어보기 전에 이번 주 주요 국제 뉴스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먼저 이웃나라 일본으로 가보죠. 이 비밀보호 법안,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다. 말들이 많았는데 결국 통과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의원을 통과했고 지난주에 참의원도 역시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통과 표결하는 과정에서 그 야당이 이제 반발이 심했습니다. 좀 더 토론을 요구했는데 그 자민당이 그리고 공명당이 강행을 했죠.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도 빚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번에 그 일본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거침없이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아베 정권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국가 문세에 또 애국심을 명기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어요. 가만히 네. 있어도 애국심이 드는 게 국민도 아니겠어요. 근데 명기까지 할 정도로 강요를 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애국심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나야 되는 건데 이게 문서에다 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뭐 일본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좀 그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이 문서에다가 애국심을 명기한다. 이런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그런 일본 언론의 발표가 나왔었는데 뭐 국가의 권력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 자유 문제 이게 뭐 굉장히 그 정치 철학적에서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문서에다 실을 정도로 이렇게 그럴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문서에 실으려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속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경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주변국들하고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데, 뭐, 어제 또 나온 보도에서죠. 그 독도, 홍보 동영상을 또 한국어를 포함해서 9개 국어로 이렇게 1분 27초인가요? 이제 그런 분량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 갈지 참 좀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이게 외교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또 물론 일본도 방문했고 우리나라도 왔었는데 네. 이게 당초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많은가 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 그 중국을 그러니까 중국 방문이 사실 많이 그 관심이 모아졌었죠. 이제 과연 합의, 뭐 어떤 그 대화 이런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어떤 그 강한 그 항의 이쪽으로 가느냐. 근데 그냥 강한 항의가 없는 것처럼 중국에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공개석상에서 아주 작심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었죠. 강하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항의한 어떤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이거를 이제 확장한 데 대해서 강하게 이제 이 미국 측에서 항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동북아시아에서 계속 이 갈등 우리나라에서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도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연 또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뭐 그쪽으로도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일단 일본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듯한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넘어갔는데, 중국은 뭐 물론 강한 수위는 아니었습니다. 약간 수위 조절을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말이라 또 해외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태국 많이들 가시는데 태국의 사태, 시위 사태 어떻게 됐습니까? 예, 태국 굉장히 좀 지난 9일이었죠. 9일이 이제 최고로 이 갈등이 올라간 그 날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의회를 직전에 의회를 해산을 했습니다. 이낙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초에 다시 총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위대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시위대 입장에서는 총선을 해도 다시 이낙 총리가 물러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물러나라 이제 사퇴를 촉구를 한 건데 이 사퇴 촉구를 다시 또 이낙 총리가 이제 거부를 한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지금 그래서 굉장히 심하게 양측에서 팽팽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또 관심이 가는 쪽이 역시 또 군부의 움직임. 과연 쿠데타가 일어날 것인가 이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쿠데타까지 일어나고 혹시라도 그러면은 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뭐 해외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겠어요. 네, 그렇죠. 잘 정리가 되는 게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앞서 이야기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 시대의 거인이다. 뭐 심지어는 살아있는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만델라 그렇죠. 전 대통령. 네. 네. 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추모의 열기가 가득했는지 뭐라고 좀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하면은 일단 노벨 평화상의 수상자 아니겠습니까? 이 노벨상 수상자, 물론 영광스러운 명예지만 해마다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노벨 평화상이야 뭐 매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네. 근데 이제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멘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모든 인간, 특히 이제 흑인의 인권과 자유, 평등을 향해서 지치지 않는 열망, 그리고 또 행동,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용, 포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세계인을 감동을 시킨 거고, 그래서 이제 노벨 평화상이라는 영예. 근데 어쩌면은 노벨 평화상 수여 하나만으로는 좀 모자라는 어떤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간 거죠. 그러니까 매년 노벨 평화상을 이제 받는 분들이 이제 한 분씩 또는 이렇게 뭐 기관들이 이렇게 탄생되지 않습니까? 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수상자, 최고의 수상자다 역대.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노벨 수상자의 멘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다. 네. 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참 아파르테이트, 네. 합법적으로 흑인을 탄압하는 그런 국가, 네. 이런 제도가 있던 나라죠. 그렇죠. 이게 아파르테이트, 이게 현지어로 이제 격리, 분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 5월 정책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게 인정해주는 보장해주는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구 구성을 보더라도 이 백인이 이제 거의 아주 소수거든요. 대략 15%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85% 정도가 이제 흑인인데, 근데 이 15% 백인이 그야말로 이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합법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지 아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반투 정청법이라든가 뭐 유권자 분리대표법, 그다음에 그 이인종 간의, 그러니까 다른 인종 간의 혼인 금지법, 여러 가지 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하여간 이 흑인들을 탄압을 해온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995년에 반투 자치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에 의해서 흑인들에게 10개의 지정지에 이제 격리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이 자치권을 주는 건데, 뭐 명목상이죠. 그리고 땅도 물론 줍니다. 땅을 주는데 이 땅이 아주 그 쓸모없는 못 쓰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사는 흑인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백인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와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도 뭐 별 수가 없는 거죠.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그 앞서서 10년 전이었습니다. 1949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인종 간, 여러 다른 인종 간의 혼인 금지법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이 섞이지 못하게 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흑인이 백인 사회에 들어올 수 없게 아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타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그 아주 야만적인 이런 사회였었는데, 그 당시 법조인이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이런 거를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죠. 이제 처음에는 이 간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 투쟁, 이걸 전개를 하게 되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 흑인들의 저항, 이걸 이제 엄청나게 그 정부에서 탄압을 하면서 흑인들의 희생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흑인들을 보호하려면은 결국은 무장 투쟁을 해야 되겠다, 이쪽으로 전략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네. 투쟁. 그러면 좀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갖게 되는데, 네. 이 남아프리카공에서는 이 투쟁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명들은 있죠. 네, 뭐 테러리스트다 이런 오명을 그 반대 세력에서 이제 씌운 거죠. 테러리스트다, 이 보는 관점, 마치 그 일제 침략기에 우리 독립군을 이제 일본이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건 똑같은 건데, 이 법의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남아공 정부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냉전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까지 예를 들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딕 체니 당시 상원의원, 나중에 부통령이 됐죠. 그리고 영국의 보수당의 그 대처수상, 이런 인물들도 모두 그 만델라 대통령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그랬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미국이 이제 자신들이 만든 그 테러리스트, 블랙리스트, 그게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만델라 전 대통령 삭제한 것이 2008년 일입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상 받은 게 93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영계식장에 미국에서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제외한 전현직 미국 대통령이 그 생존하고 있는 대통령 4명이 모두 모였었죠. 이런 걸 보면서 참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끼게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박해, 무려 27년간의 네. 투옥 생활 끝에 결국 석방이 된 거죠? 네, 27년 엄청난 글쎄요. 시간이었죠. 네. 물론 이제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의 많은 노력도 있었고요. 이런 그 긴 투옥 생활 끝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권 운동의 상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1990년에 당시의 남아공 대통령이었던 데클레르크 대통령이 당시까지 불법 취급하던 아프리카 민족회의라든가 뭐 범아프리카 회의, 이런 흑인 단체들을 그 합법성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델라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흑인 인사들을 석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긴 협상 끝에 남아공 최초의 민주적 방식의 선거를 관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공로로 인해서 이 93년도에 이제 그 만델라는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데클레르크 대통령과 함께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만델라 전 대통령의 진짜 모습과 인격을 뭐 반 정도밖에 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투사의 인생이었다면은 94년도에 최초의 남아공 흑인 대통령으로 탄생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대통령으로서의 만델라는 또 이 포용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기 중에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에 그 잘못을 고백한 백인들은 모두 이제 사죄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흑인과 백인 공존 사회를 건설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결국 아파르테이트는 미워했지만 남아공은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는 같지만 영원히 인류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존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원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석탄에게 물었다. 왜 너를 공해라고 생각할까? 깨끗하게 바꿀 수 없나? 석탄을 청정 에너지로 바꾸는 그린콜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내리 쉐비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12월에 쉐보레 구입 시 최대 120만원 할인, 추첨 후 1등에겐 500만원 여행 상품권 증정, 스파크 크루즈 디젤 구입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크리스마스처럼 풍성한 12월 혜택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세계가 주목한 새로운 럭셔리 세단 링컨 MKG. 뒷좌석까지 이어지는 파노라마 썬루프로 더 넓고 아름답게, Beautiful, 최첨단 버튼식 기어 변속기로 더 편리하게, intelligent. 이것이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링컨. Lincoln MKZ. 삼성증권 모바일 엠팝 100배 페스티벌. GS 칼텍스에서 포인트를 100배나? 그럼 리터당 500포인트? 삼성증권 엠팝으로 신규 거래하면 GSM 포인트를 100배로 드립니다. 여보, 100배래. 삼성증권 엠팝 깔아봐. 1월까지 신청 시 월 최대 100리터까지. 자세한 이용 조건은 홈페이지 참조.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바위 600만 톤이 쌓이면 Big. 그걸로 피라미드를 만들면 Great. 거대함을 위대함으로 바꾸는 도전. 2200만 고객의 빅데이터로 만드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규모의 1등을 넘어 Big to Great. 신한카드. 네, 오늘 국정원 셀프 개혁 가능할 거야라는 의견 문자 수렴한 결과는요, 8대2 정도로 개혁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 문자가 좀 더 많았습니다. 당첨자 한 분 선정했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909님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